인천 상륙 작전과 역사적인 교훈 그랬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인천 상륙 작전은 6.25 전쟁의 판도를 바꾼 아주 정말 잊지 못할 작전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기억되는 아주 기적적인 작전이죠. 저는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정말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공률이 5천분의 1이었어요. 그 당시 군사학자들이 과연 인천에 상륙하는 그 확률이 어떻게 될까? 5천분의 1. 이것은 그냥 하지 말라는 뜻이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 미국의 정부부터 전부 다 반대했는데 메가더 장군만이 굽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메가더 장군이 세웠지만 메가더 장군도 진짜 이건 안 될 것 같다 하고 자기의 소신을 굽혔다면 이 한반도의 전쟁은 어떻게 됐을지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김일성은 이 낙동강 전선을 허물고 완전히 우리를 부산에다가 몰아놓고 쉽게 점령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군대들을 다 이렇게 이동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메가더 장군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메가더 장군이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앞에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1950년 9월 15일 바로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아주 멋있게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래서 오늘 인천 상륙 작전과 역사적인 교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9월 1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인천 상륙 작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근현대사가 읽고 싶어가지고 그 읽는 가운데 사권에 요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이건 정말 유독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느껴가지고 이렇게 인천 상륙 작전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들의 삶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에게는 요절과 같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명령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그걸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도 반드시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볼게요. 메가더 장군의 심벌이죠. 뽀빠이 담배. 파이프 담배. 참 이게 좀 제가 사진을 이렇게 확대시켜갖고 좀 뚱뚱해졌어요 옆으로. 원래는 더 날씬한데 제가 셈이 나갖고 옆으로 좀 늘렸어요. 자, 메가더 장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880년 1월 26일 날 출생해가지고 1964년 4월 5일 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이 메가더 장군은 84세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이 이 군대의 길을 가게 된 것은 아버지의 역량이 커요.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도 군인이셨어요. 그래서 중장으로 군인 이제 중장으로 아버지도 중장으로 이렇게 예편해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군인과 아주 친숙하게 지낸 거죠. 그래서 본인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사에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수석 졸업을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탁월함을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최연소 육사교장, 하여튼 메가더 장군의 이력에는 다 최연소가 붙어요. 그래서 1930년에 그러니까 50세가 되겠죠. 80년에 출생했으니까 1930년이면 메가더 장군이 50세가 될 텐데, 이때 미군 육군 참모총장이 돼요. 그러면서 대장, 이때 메가더 장군이 이제 대장으로 진급하게 되는데, 최연소 육군 참모총장이고 최연소 대장을 달게 돼요. 하면서 이 메가더 장군은 지휘관으로서 이 학창 시절부터 굉장한 탁월함을 나타냈던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에요.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의 그 기초는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철저한 신앙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독실한 기독신자인데 정말 신앙으로 무장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휘관이 바로 이 메가더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아버지로부터 아주 독실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잘 성장했던 사람이죠. 자, 이러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세우게 돼요. 그러면 왜 메가더 장군은 5천분의 1이라고 하는 성공 확률이 이렇게 희박한 인천 상륙작전을 세우게 되었느냐?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로는 서울을 탈환하기 위함이죠. 서울을 수복해서 이제 서울을 탈환함으로 말미암아 북진의 길을 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9월 28일,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요. 그래서 16일 날 바로 인천을 다 수복해요. 인천을 탈환해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가운데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하잖아요. 그래서 중앙청에다가 인공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올리게 되죠. 이렇게 서울을 탈환하고 난 다음에 북진의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군과 유엔군이 서울 탈환 이후에 북진을 해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10월 1일 드디어 38선을 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1일을 국군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이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지정한 이유는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이 38선을 뚫고 우리나라가 북한 땅으로 진격해 올라간 첫날이 10월 1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탈환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천 상륙작전의 목적은 북한군의 퇴로와 보급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의 퇴로와 보급로를 차단하게 되면 이 남한에 들어와 있는 북한군들, 특별히 이 낙동강 전선에 몰려있는 이 북한군들이 갇히게 돼버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북한군을 진멸하기 위해서 메가더 장군은 어렵지만 이 인천 상륙작전을 반드시 감행해서 성공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하고 또 진행하시고 이루신 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천 상륙작전의 목적은 결론적으로 보면 한반도의 전세를 역전시키는 작전이에요. 왜냐하면 인천 상륙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북한군의 우세였거든요. 근데 인천 상륙 작전으로 북한군의 허리를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쟁의 그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메가더 장군은 이 작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원된 병력을 보면 7만 5천 병, 인천 상륙 작전에만 7만 5천 병의 연합군이
투입이 된 거죠. 거의다가 낙동강 전선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정예병 7만 5천 병의 연합군을 내세워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함정 261척이 동원이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인천 앞바다에 261척 항공모함과 그 비행기들을 실은 항공모함과 더불어 가지고 많은 군함들, 초계정들, 뭐야 크고 작은 배들이 그냥 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8개국, 여기에는 8개국에서 261척이 지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또 프랑스, 네덜란드를 비롯한 7개국과 우리나라 해군이 하는데, 우리나라 해군은 11척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 당시에 준비를 하지 않았잖아요. 모든 게 열악했죠. 이 열한정이 우리나라 해군 열한정이 소해정 7척, 소해정 7척과 그 다음에 초계정 4척이에요. 초계정 4척, 이렇게 전부 11척만이 동원이 된 거예요. 이 초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군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뉴스에 바다에 이렇게 군함 떠 있는 거 보일 때 많이 보이는 군함이 초계정이에요, 거의. 그래서 V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배, 작은 군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소해정은 바닷속에 기뢰들이 이렇게 숨어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바닷속에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폭탄, 지뢰 같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놔요. 그럼 배가 가다가 이거 건드리면 터져서 그 배가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해정은 뭐냐면 이러한 바다 기뢰들을 갖다가 제거하는 것이 이 소해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소해정은 뒤에 보면 이렇게 기뢰들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물들이 달려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투함이라기보다 이러한 배들을 밖에 없었던 거죠. 이 11척이 동원돼서 전부 261척. 그러니까 261척 가운데 11척 빼면 250척은 다 해외에서 연합군들의 원조로 진행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천 상륙작전에 왜 어려운가, 왜 5,000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은 인천 해안에 상륙 불가능한 조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걸 크게 5가지로 정리하면 구불구불하고 협소해요. 우리도 운전할 때 길이 좁은데 구불구불하면 운전하기 힘들잖아요. 그 배도 마찬가지예요. 망망대해처럼 그냥 배가 아무데나 갈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인천 앞바다는 구불구불하고 협소해. 나중에 지도로 한번 확인할 거예요. 또 진입로가 한정돼 있어요. 진입로가 2개밖에 없어요. 인천 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2개밖에 없어요. 동수로랑 서수로랑 이게 2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인천의 조속차, 조속 간만의 차가 너무나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24시간 그 육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갯벌이 너무나 길고 또 이 물이 들어오는 시간은 짧아요. 오전에 3시간, 오후에 한 2-3시간 정도? 그러니까 요 물때를 맞추지 않으면 배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인천 상륙작전에도 실질적으로 오전에 새벽에 5시 반에 물때를 타고 들어가요. 일진이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물이 싹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급품이 들어오는데 오후 5시 반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착해가지고 인민군들이 알아채가지고 공격해오면 진멸당하니까 그냥 가만히 보급품 다음 그게 올 때까지 물이 차가지고 다음 배가 들어와서 지원이 될 때까지 싸우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민군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상륙해안이 아주 조건이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월미도가 이 월미도를 통해서
인천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월미도가 요새화되어 있어요.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은 5,000분의 1이라고 하는 희박한 성공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지도를 보면, 자, 봐도 뭔가 헷갈리지 않아요? 수많은 섬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덕적도, 그 다음에 영흥도, 그 다음에 팔미도, 그 다음에 이게 월미도예요. 월미도. 그래서 월미도 섬인데, 도니까 섬이잖아요. 월미도는 여기 인천항과 가까워 가지고 월미도하고 인천이 요 사이를, 여기를 월미도와 인천 사이를 600m인데 이 600m를 방파제로 연결한 거예요. 방파제로. 그러니까 월미도는 육지와 가까워 가지고 이 600m를 방파제로 연결해 가지고 월미도는 섬이지만 섬 같지 않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 인천항으로 들어가려면 길이 두 개밖에 없어요. 서수도와 그 다음에 동수도, 이렇게 두 군데 길밖에 없는데 이것도 섬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팔미도에서 우리가 이제 영화 인천 상륙작전 영화 보면, 그 영화 보셨나요? 예, 그 영화 보면 팔미도에서 등대 비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켈로 부대가 이 팔미도를 점령해 가지고 팔미도의 등대를 밝혀요. 왜냐하면 너무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메가더 장군이 한국군에 한 가지 명령을 내린 게 9월 15일 새벽 진입하기 전까지 무조건 팔미도의 등대에 불을 붙이라 그랬어요. 불을 밝히라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낸 것이 켈로 부대, 첩보 부대 켈로가 그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천 해안의 상륙 불가능한 조건은 이와 같이 꾸불꾸불하고 협소한 수로에다가 한정된 진입로 두 개밖에 없어요. 진입로가. 그리고 큰 조석 간만의 차, 그 다음에 상륙 해안의 악조건과 또 이 월미도를 통과해야 되는 어려움이 이와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메가더 장군은 반대 세력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메가더 장군은 고집해 나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기습의 성공을 약속해주는 유리한 조건이다. 전부 다 불리한 조건이라 그러는데 메가더는 유리한 조건이래요. 왜? 기습에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크대요. 다 안 된다고 하니까 북한도 이쪽으로는 못 올 거야 하고 방어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습에 성공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다. 그러면서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크로마이트 작전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9월 15일을 상륙 예정일로 잡아요. 왜 9월 15일로 잡았냐면 조석 간만의 차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한 번밖에 안 돼요. 그 한 번 한 2, 3일 정도 요 물때를 잘 맞춰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2, 3일도 계속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2, 3시간 물이 차고 또 빠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뻘밖에 없는 그 인천 앞바다에 상륙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9월 15일부터 한 18일까지가 상륙할 수 있는 9월 달에 1950년 9월 달에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가 상륙할 수 있는 적기예요. 또 요때를 넘기면 10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10월 11일부터 상륙할 수 있는 적기가 돼요. 11일부터 13일 요 정도. 그러니까는 만약에 9월 15일 날 상륙 작전이 실패하면 그 다음 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월 한 달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은 무조건 9월 15일 날을 상륙 예정일로 잡고 미 정부에서도 반대하고 의원들, 상원, 하원 의원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메가더 장군은 안 된다고, 반드시 인천 상륙 작전을 기하지 않으면 한반도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고집하는 가운데 드디어 작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기적적으로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허가를 받아요. 그렇지만은 극비리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도 봤잖아요. 아까 덕적도와 영종도, 인천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큰 섬들을 점령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8월 18일 날 덕적도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틀이 지난 8월 20일 날 영흥도를 점령하고 있어요, 유엔군들이. 그리고 팔미도에 등을 밝히라고. 왜냐,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을 찾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왜냐, 유엔군들은 여기가 다 초행길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익숙하지만 그 유엔군들은 우리나라에 전쟁 때문에 오신 분들인데 이 길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9월 15일 새벽에 배가 들어가기 전까지 팔미도에 등을 밝히면 새벽녘 깜깜할 때에 이 등을 보고 이제 함대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기 전에 8월 18일 날 덕적도를 탈환하고, 그 다음에 8월 20일 날 영흥도를 탈환하면서 9월 14일 날 팔미도를 탈환하고 15일 날 메가더 장군의 요청대로 등대를 밝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팔미도를 탈환할 때에는 켈로 부대가, 첩보 부대예요. 이 첩보 부대인 켈로 부대가 나아가서 이제 탈환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등대를 밝혀서 해안길을 이제 인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준비 작업이 많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D-Day가 다가와요. D-1일 9월 14일 날 또 어떠한 일이 있느냐? 전부 다 이제 함정들이 인천에 집결을 하게 돼요. 인천 앞바다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든 261척의 그 많은 함정들이 전부 다 인천 앞바다에 집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9월 11일 날 일본의 고베와 요코하마에서 미 그 해병대를 실은 군함들이, 함정들이 먼저 출항을 해요. 머니까 고베와 요코하마는 머니까. 그래서 고베에서는 미 해병 1사단, 고베에서는 미군 해병 1사단이 주력 부대가 돼가지고 고베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요코하마에서는 미 해병 7사단이 주력 부대가 돼가지고 요코하마에서 함정을 타고 출항을 해요. 그러니 정말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들이 우리 한반도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 온 거죠. 그리고 사세보에서 메가더 장군이 여기 있다가, 이 사세보에서 메가더 장군이 이제 타고 와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 미 해병 5연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 해병대가 부산에서 또 출항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배들이 김일성이 눈치채지 못하기 참 기적이죠. 261척이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엄청, 항공모함 같은 건 얼마나 커요. 근데 그 비행기를 또 엄청 실은 그 항공모함과 수많은 이 261척의 배들이 지금 서해 바다에서 일본에서부터 출발하고 해가지고 서해에 다 모이고 있는데 김일성이 이걸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함정들이 9월 14일 날 다 집결을 해요. 그리고 이때 군산에
시선을 끌어요. 김일성의 시선을 군산으로 잡아놔요. 그래서 군산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주민들을 다 미리 다 대피시켜요. 다 대피시켜가지고 민가에 사람이 없게 하고 9월 14일 날 새벽부터 군산 주위 50km 이내 지역에다가 비행기를 동원해갖고 엄청난 폭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폭격을 했다는 것은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군산에다가 이렇게 항공 폭격을 하면서 이제 맥아더 장군의 이 주력 부대가 군산에 도착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9월 14일 날 이와 같은 대작전이 전개가 됐던 거예요. 자, 이게 이제 261척의 배가 모이는 건데 요코하마와 고베는 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9월 11일부터 출항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미 해병 1사단, 요코하마에는 미 해병 7사단. 그래서 요코하마와 이 고베에서 이 병력들을 실은 배들이 와서 이 아이오와 지점에서 1차적으로 대기해요. 그래서 이 사세보에 있던 맥아더 장군과 합류해요. 그러면 이 아이오와 지점에서는 일본에서 출항하는 배들이 1차 집결한 장소예요. 그리고 조금 더 와서 이 아칸사 지점이라는 곳에서 부산에서 타고 오는 미 해병 5연대와 한국 해병대가 여기에서 2차 집결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미 261척의 배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배들이 이제 인천 앞바다에 모여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지점에 여기 모여가지고 이때가 이제 9월 14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이러한 가운데 드디어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진행이 돼요. 인천 상륙작전은 한 번에 와 하고 인천 해변에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인천 상륙작전은 크게 세 군데 해안으로 나눠요. 그래서 녹색해안, 그 다음에 적색해안, 청색해안, 이게 세 군데 해안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월미도 상륙작전, 아까 월미도는 요새화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월미도 상륙작전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월미도 상륙작전이 첫 번째 주력 부대가 제일 먼저 가는데 9월 15일 오전 6시 33분에 5시 30분에 그 앞바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오전 6시 33분에 이제 상륙을 해요. 월미도에. 그래가지고 오전 8시에 1시간 반이 지난 오전 8시에 하월미도까지 완전히 인민군들을 다 몰아내면서 월미도를 장악하게 돼요. 해병대, 5연대, 3대대 이 병력들이 아주 큰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리고 월미도에 이제 상륙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항에 상륙을 하게 돼요. 인천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미도는 녹색해안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인천항에는 적색해안과 청색해안으로 작전명을 한 거예요. 작전명을. 그래서 이제 가운데 녹색해안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월미도 위에 있는 적색해안, 그 다음에 월미도 아래에 있는 청색해안을 나누어 가지고 상륙하게 해요. 그래서 미해병 5연대 1, 2대대와 한국 해병대가 적색해안으로 상륙해요. 적색해안으로. 그 다음에 해병 1연대 1, 2, 3대대가 전부 다 청색해안으로 상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청색해안. 그래서 오후 아까 보세요. 월미도에 도착할 때는 오전이었잖아요. 오전 6시 33분에 상륙해서 오전 8시에 월미도를 장악했잖아요. 1시간 반 만에. 월미도가 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인천항에 상륙할 때에는
오후로 바뀌어요. 시간대가 다 오후로 시간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월미도를 오전에 점령하고 난 다음에 물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다시 물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와 가지고 적색해야 하는 미해병 5연대 1, 2대대가 오후 5시 31분에 상륙해 가지고 6시, 또 한국 해병대는 30분이 지난 오후 6시에 상륙을 하게 돼요. 그래 갖고 이들은 8시에, 오후 8시에 2시간이 지난 오후 8시에 작전을 완수하게 돼요. 빨리 이제 그 지변을 점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청색해안도 오후 5시 32분, 1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미해병 1연대가 오후 5시 32분에 상륙하는데, 여기에는 거센 그 저항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날 9월 16일 오전 1시 30분이 되어가지고 겨우 진압을 시켜요. 이렇게 해서 인천 상륙작전은 이러한 작전을 통해서 성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번에 다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조석 간만의 차 때문에 먼저 가운데 있는, 자, 지도를 보면서 잠깐 설명하면,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이제 월미도예요. 이게 월미도고 밑에 이렇게 혹처럼 딸린 게 소월미도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천 본 땅과 요 600m 방파제로 연결을 시킨 거예요. 600m 방파제로. 그러니까 첫 번째 월미도 상륙 작전을 펼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녹색해안 작전, 녹색해안 이 작전에 따라서 처음에 월미도에 상륙해서 오전에 여기를 이제 점령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오후에 물때가 들어올 때 적색해안과 청색해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적색해안도 오후 5시 31분에 이 부분에 상륙을 해갖고 이 일대를 우리 한국 해병대와 같이 8시경에 다 이제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월미도에 점령한 사람들이 걱정 없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여기가 이제 인천항이 돼요. 인천항 쪽에 청색해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많은 저항을 받아서 9월 16일 오전 1시 30분이 되어서야 이제 작전 완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인천 해안에 연합군이 잘 안착하게 되면서 이 인천 전체를 수복하는데 9월 16일 이 하루에 인천 전체를 다 수복하게 된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이제 당시 입체, 이게 확대시키니까 다 지금 깨져 있는데요.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월미도예요. 월미도. 그래서 여기 녹색해안 작전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드해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청색해안으로 이 인천항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먼저 오전에 월미도를 장악하고 오후에 월미도 윗부분과 인천항 부분을 이렇게 장악하면서 연합군들이 들어가고, 장악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이제 뻗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인천 그 안으로 들어가, 투 서울 돼 있잖아요. 서울로 가고. 그래서 인천시를 9월 16일 날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인천 상륙 작전의 피해 사항을 보면, 국군과 유엔군은 전사자가 578명, 부상자가 2601명, 실종자가 69명에서 전체 3248명이에요. 그런데 북한군은 자그마치 14,000여 명이 사살당하고 포로로 잡힌 사람만도 7,000여 명이에요. 그러니까 21,000여 명의 피해를 입은 거죠, 북한군.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 5,000분의 1을 뚫은 그 결과가 엄청난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인천 상륙 작전에 우리 아군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많은 청년들도 와가지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
이 나라를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인천 상륙작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게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9월 16일은 인천을 수복하고, 그 다음에 9월 28일 날 이제 서울을 수복하게 된 거죠. 12일이 걸려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걸린 거죠. 12일이 인천과 서울 볼 때. 근데 여기에서 영등포에서 엄청난, 우리 근현대사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등포에서 엄청난 시가전을 벌여요. 그래서 이런 데서 좀 지체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9월 28일 날 모든 인민군을 다 쫓아내고 서울을 수복해요. 그래서 서울 수복 기념 환도식을 해요. 이승만 대통령도 부산에서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서울 수복 환도식을 하는데 9월 다음 날 9월 29일 낮 12시에 환도식을 해요. 이때 메가더 장군이 직접 사회를 봐요. 다른 사람을 두지 않고, 지금 전쟁 중이니까 뭐 화려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직접 사회를 보면서 하는데, 그때 메가더 장군의 두 가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메가더 장군은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 환도식에서 이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하고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지휘력 모든 것을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하셨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두 번째 더 벅찬 것은 주기도문을 암송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졌대요. 그 메가더 장군이 서울 수복 환도식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면서 이렇게 정말 서울을 탈환한 거에 대한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은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역사도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속에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전쟁 중에 서울을 수복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얼마나 그 감격이 컸겠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통계학에 보면 올해 통계예요. 그러니까 작년 2022년까지 그걸 이 통계 우리 그 종교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냥 뭐 완전히 고꾸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이제 거의 다가 무교예요. 무교. 아예 종교를 안 갖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이 작년도 통계가 불교가 16%, 기독교가 15%, 그 다음에 천주교가 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어 있는 상태죠. 거기다가 지난번 한기총회에서 그 대표회장이 잠깐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현재 기독교 가운데 20%가 이단들이래요. 기독교라고, 이단들도 자기는 기독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라든지 JMS라든지 이런 우리 기독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정통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신앙의 대물림이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이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의 결과 국군의 날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북진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북한으로 진격하게 되면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우리가 이제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9번째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자,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인천 상륙작전은 9월 15일 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9월 12일 날 이 워커 장군이 영천을 탈환해요. 이게 아주 큰 일이에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나중에 회고록을 보면 워커 장군이 9월 12일 날 영천을 탈환하고 연락을 줬을 때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천을 탈환한 것은 인민군들이 영천으로 해가지고 포항 쪽으로 빠져가지고 울산을 지나서 경주 울산을 지나서 북한으로 오는 길을 막은 아주 중요한 전투였다 그래요. 그래서 영천을 탈환하고 다음 날인 9월 13일 날 이게 참,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김일성이 제정신이 아닌 일을 저질러요. 이거는 김일성이 도와준 거예요. 두 번째는 9월 13일이면 아까 261척의 배가 모일 때 고베나 요코하마에서 9월 11일 날 배가 출항했잖아요. 그러니까 9월 13일이면 지금 우리 연합군들의 배는 어디에 집결하려고 가고 있어요? 인천 앞바다에 지금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민군 18사단은 인천을 지키는 주력 부대예요. 근데 인천을 지키는 이 주력 부대를 김일성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외관으로 이동을 시켜요. 우리 외관, 요 위에 외관 있잖아요. 외관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래갖고 지금 9월 13일 날 명령을 받고 인민군대 18사단이 차례대로 지금 외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김천까지 왔어요. 거의 다 왔잖아요. 이제 외관 김천이면. 근데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되니까 김일성이 야, 안 돼, 빨리 다시 가. 그래갖고 외관 오지도 못하고 김천까지 왔다가 다시 인천까지 기어 올라와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일성이 가만히 놔뒀다면 이 18사단이 인천 상륙작전을 엄청나게 괴롭혔을 텐데, 인천의 주력 부대가 빠지니까 인천 지리의 밝은 부대가 낯선 이 남한 땅을 밟으면서 외관까지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얼마나 더졌겠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와가지고 이제 김천이니까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외관 다 왔다 그랬는데 갑자기 김일성이 전화해가지고 그게 아닌가벼, 돌아가.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인천이 왔는데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인천 상륙작전이 서울 수복까지 형통한 길이 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김일성의 실수 몇 가지가 있어요. 6.25 전쟁에 가장 큰 게 왜 6월 25일 날 전쟁을 일으켜서 6월 28일 3일 만에 서울을 탈환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일주일 머물러 있었냐는 거예요. 계속 밀고 내려왔으면 낙동강 방어전선도 갖추지 못했을 텐데 왜 김일성이 머물러 있었을까? 역사학자들은 왜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하나님이 못 가게 하는데 어떻게 가요, 자기가? 그래, 또 하나는 인천 상륙 작전을 하는데 이게 또 웃긴 게 김일성이 참 이때는 하나를 이뤘어, 정말요. 그래서 모택동을 찾아가요. 9월 초에 김일성이 모택동을 찾아가요.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이제 연합군들이 이제 막 들어오고 하니까 좀 더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모택동을 찾아갔는데, 기록에 보면 모택동이 9월 중에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펼칠지 모르니까 그거 조심해야 된다, 모택동이 조언을 해준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그 조언도 받았는데 내려와가지고 18사단을 외관으로 이동시키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9월 15일 날 영덕에 있는 장사리
항해 상륙 작전을 또 펼치게 되죠. 장사 상륙 작전이 펼쳐져요. 이 장사 상륙 작전은 이것은 학도병들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전부 772명이 문산호라고 하는 큰 배를 타고 부산을 출발해서 9월 14일 오후 4시에 9월 14일 오후 4시에 부산을 출발해 가지고 9월 15일 오전 5시에 이 장사항 입구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장사 상륙 작전을 펼치는데 이 학도병들 772명이 다 학도병이 아니라 772명 가운데 한 700여 명, 거의 다죠. 거의 다 700여 명이 이제 학생들로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렵게 그 장사항에 도착을 해서 7번 국도를 통해서 인민군들에게 보급하는 물자를 끊어버리고 그 지원을 갖다가 끊는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게 돼요. 그런데 이것도 역사를 보면 원래 메가더 장군은 9월 13일 날, 9월 14일 날 출발했다 그랬잖아요. 원래 메가더 장군은 9월 13일 날 출발을 해가지고 9월 14일 날 장사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인민군들을 교란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9월 13일 날 출항하려고 할 때에 태풍이 일본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부산에서 배가 뜨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13일 날 출항하지 못하고 태풍이 빠져나간 다음에 9월 14일 오후 늦게가 되어서야 겨우 출항해서 15일 날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시점이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시간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면 작전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전쟁들로 말미암아 인천 상륙작전은 메가더 장군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는 가운데 5,000대 1에 아주 어려운 그 과정을 뚫고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이 이제 마지막 낙동강 그 전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때 장사 상륙 작전이 9월 15일 날 이루어지고 또 연합군은 이 삼척 쪽에 9월 14일부터 해안 포격을 해요. 그래서 마치 이 삼척에 상륙할 것과 같은 인상을 풍겨서 인민군의 병력을 삼척으로 빼놓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메가더 장군은 요 인천 앞바다에 9월 14일 날 다 집결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9월 15일 날 이렇게 월미도를 통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이렇게 성공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인천 상륙 작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시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5,000대 1에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보이는 면에서는 메가더 장군이 한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예외가 없어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내가 할 수 없어서 포기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될 때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더 위로가 되는 게 다라는 거예요. 다. 이 다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다는 안 돼요. 할 수는 있지만 다 할 수는 없어요. 다가 붙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랬어요. 메가더 장군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부모님께 배운 그 신앙을 가지고 철저하게 신앙의 지휘자가 되어가지고 정말 끌고 나갈 때 세계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을 제압시킨 장군도 메가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전 세계가 전쟁으로 혼란하고 이념의 갈등으로 혼란할 때 그 모든 복잡한 부분을 정리한 사람이 바로 메가더 장군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믿음을 사용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하는 가운데 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셔요. 절대 우연은 없어요. 이제 신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이 신년의 때 성경의 모든 중요한 일들이 다 함께 하고 있어요. 주전 1445년 7월 10일 날 모세가 8차 하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 나팔을 불면서 대속죄일과 함께 첫 번째 신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을 기점으로 신년을 계산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활동하신 AD 26년은 30번째 신년이 돼요. AD 26년은 30번째 신년이 돼요. 30번째. 이때는 예수님의 나이가 30세잖아요. 예수님 나이 30세가 30번째 신년을 맞이하는 때예요. 그런데 요 정 가운데 15번째 신년, 15번째 신년의 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때예요. 15번째 신년이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15번째 신년이 히스기야 왕 때. 이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때 15번째 신년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 때 얼마나 많은 외침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그 전쟁에서 히스기야 왕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어려운 환경을 다 승리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내용이죠. 열왕기하 18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사방이 정말 나를 우겨싸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간다면 나를 억압하고 있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억압할지 몰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억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 다 모든 것이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그 축복의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